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34번째. 이번 주에는 사주팔자를 판단할 때 사주의 뒷면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사주 공부를 접하고 또 열심히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높은 실력에 도달했고 이제 남의 사주를 봐줄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사주를 봐주기도 하고 또 사주 상담가로서 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상담을 접하게 되죠. 재물운은 어떠냐, 배우자운은 어떠냐, 자식운은, 직업운은, 또 궁합운 등등 수많은 상담가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담가 접하게 되면은 사주를 푸는 순서가 일률적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제 재물운 좀 봐주세요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재성을 쳐다보고 또 재성의 질은 어떤지, 재성을 질 수 있는 힘은 어떤지 등등을 고려해서 사주를 풀어드립니다. 또 여자분이 자식을 못 갖고 있는데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상담했다면 그 여자분 사주에 식상이 자식이니 식상이 어떤지를 살피고 식상이 약하면 식상이 힘을 얻는 시기를, 또 식상이 강한데 일간의 힘이 약하면 일간이 힘을 얻는 시기를 보편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식으로 풀이를 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재물운도 약하고 직업운도 약해서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아야 할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의 주인공이 직업 안정, 재물 안정을 갖고 또 잘 나가고 있다면, 자식을 갖는 시기를 잘 잡아줬는데 임신이 안 되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초심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사주풀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주의 뒷면을 보지 못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 때 해당하는 오행만으로 한정해서 사주를 풀게 되면 사주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성향, 역량, 체질, 장단점, 성격, 바로 이런 것이 제가 언급하는 사주 뒷면인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사주를 풀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주의 재물운을 볼 때 재성만 재물운으로 한정 짓지 말고 그 사주의 다른 성향이나 장점으로 재물을 질 수는 없는 건지, 또 직업운을 볼 때 관성만 쳐다보지 말고 그 사주의 관성 말고 다른 성향이나 역량 등으로 직업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주에 들어있지만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 뒷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고 상담할 때 사주 뒷면까지 봐야 한다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주를 깊고 또 넓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심자분들이 많이 범하기 쉬운 오류이니 오늘 강의에서 언급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자세한 사주 뒷면을 적용하는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김인년 기사월 무인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10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얘가 잘 생기지 않아가지고 언제쯤 임신이 가능한지 상담을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상담을 해드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자, 흙의 내편은 비급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겨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급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월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치의 미토, 작은 흙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사화안의 무토,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미토 안에 정화, 그 다음에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편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토, 미토 같은 흙과 서와 큰 불이 있네요.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상당히 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힘이 받고,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과 시지에 신금, 유금, 작은 쇠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지장 간에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고 지장 간에도 없네요. 무재성이 되겠네요.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얘기죠.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것 중에 상대편은 임목 큰 나무와 신금, 유금, 작은 쇠가 있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상대편 중에서 내 편으로 넘어온 게 없는지, 내 편 중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오행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상대편에 관성, 임목이 보이네요. 임목은 흙을 극하거나 또 불을 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오행이죠. 근데 같이 있으면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흙을 극하기보다 옆에 보니까 사와 큰 불이 있어서 목생하라 하네요. 그러면은 상대편 관성은 나를 극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 관인생생으로 나무는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남는 거라고는 신금, 유금밖에 없죠. 사안의 경금. 그러면은 신금, 유금은 어떤 쇠인가요? 작은 쇠 조각밖에 안 되죠. 그러니 설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이 큰 나무가 나를 극했으면은 사주가 그래도 조금 신강사주가 강사주로 좀 내려갈 뻔봤는데 나를 극하는 큰 나무가 오히려 내 편으로 넘어오니 아주 신강한 사주까지 가버린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용신은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신금과 유금 중에 잡아야 되는데 유금 안에 경금으로 용신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웅기에서는 큰 쇠, 경금이나 신금, 큰 쇠가 와야 이 많이 먹었으면 큰 쇠로 설기가 되는 그런 운기가 되니 운에서는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을 받아야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주에 아이운을 물어봤죠.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분 여자분이니까 아이를 보려면 식상을 봐야 되겠죠. 식상이 자식이 되니까 여자분한테는 식상이 어디 있나요? 사환의 경금 숨어 있고 신금, 유금이 있죠. 이렇게 신금, 유금 통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근처에 있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길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이 사주에 한번 저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임목이 사와 큰 불을 생겨버리니까 불기운이 상당히 졌어요. 또 4월달이면 여름이죠. 초여름이고. 그리고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불을 견제할 오행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열기운이 흙에게 전달이 되고 또 쇠에게도 전달되면 이 쇠는 상당히 쥐약인 게 뭐냐면 열의 쥐약이다는 얘기예요. 열을 보면은 다른 것보다 열 때문에 쇠들은 녹아버리는 아주 취약한 열에 취약한 게 쇠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 유금 이 쇠들은 작은 쇠, 열쇠 구름이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열에 의해서 힘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이고 또 보면은 무토, 기토, 미토, 그 다음에 사환의 무토, 임목안의 무토까지 흙기운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흙은 무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신금, 유금은 묻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 토다금매로 이 신금과 유금이 힘을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라 쇠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서안에 경금 큰 쇠가 있지만 역시 이 불기운 안에 있기 때문에 녹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과 유금이 있는데 토다금매 또 열기운에 녹아가지고 거의 무늬만 있지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식상이 되겠네요. 그러니
자식이 안 생깁니다 라는 통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변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자식이 생길까요 했더니 저한테 2010년에 왔다고 그랬죠. 경인년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경금 큰세가 들어오니까 이게 식상이죠. 가능하겠죠. 근데 인목을 몰고 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인목이 목생활을 또 해버리니까 열기운이 더 강세되면서 이 경금이 힘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튼 경금 큰세가 들어오면서 식상이 들어오면서 임신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담은 끝내고 갔다. 만약에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주의 뒷면이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상담을 하실 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 체질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흙이 전부 갈라터졌죠. 열기운에. 그러면 쩍쩍 갈라져서 이런 흙에다 물이 한 점도 없는데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옥토가 돼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씨를 심으면 곡식이 되는데 이렇게 물 한 방울 없이 쩍쩍 갈라진 흙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전혀 발화가 되지 않죠. 바로 이 밭이 쩍쩍 갈라진 밭이라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주며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의 체질이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임신이 좀 어려운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또 사주에 물이 없다. 물이 뭐죠? 이게 생식기죠. 생식기가 매우 약한 사주고 또 이렇게 사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물이 공급이 잘 돼야지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원활한데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즉 자궁이 말라버린 체질이 돼서 잘 임신이 안 되는 체질이니 반드시 이 운기도 중요하지만 2010년 올해 가능합니다라는 통변을 했더라도 이런 체질을 얘기하면서 식생활 또 이런 물기운을 첨부해가지고 밭이 좀 기름질 수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섭생 먹는 거. 자, 몸에 수분이 공급되려면 해조류 있죠.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몸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니까. 섬유질은 어디에 많이 들었죠? 채소에 많이 들었다. 채소 많이 드셔라. 이런 섭생. 또 옥수수 수염차, 산수유 구기자 많이 드셔라. 그게 신장이 좋다는 얘기죠. 신장에서 바로 몸에다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하면 이렇게 몸에 수분이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잠자리를 가질 때 기왕이면 물기운이 강한 시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날짜도 물기운이 강한 날짜를 잡아주고 또 시간도 해시나 자시가 물이 많은 시간이죠. 이런 때 시간을 잡아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고 머리도 북쪽 방향을 두면은 좋겠다. 북쪽은 물의 방향이죠. 이러한 통변을 이러한 거를 전부 얘기를 해줘서 운기 플러스 이러한 체질 개선까지 해줘야 임신이 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사주팔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만 보고 식상만 보고 통변을 하고 상담을 해주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임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이 체질까지 사주 뒷면에 있는 체질까지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사주 외에도 이렇게 섭생 그 다음에 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상담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신민년 경자월 김요일 임신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여자분의 직업운과 재물운을 물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또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역시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지죠. 일간이 기토 작은 흙이네요. 흙의 내편은 같은 비겁인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바로 연지에 미토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미토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정화 무토뿐이라 사주가 아주 신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편의 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조가 있고 월간의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상당히 식상의 기운이 강하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큰 물이 있네요. 호수같이 큰 물.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 묘목 작은 나무 풀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힘은 신금, 경금, 신금 해가지고 큰 쇠, 작은 쇠 합쳐서 쇠기운과 자수, 임수, 큰 물, 작은 물 합쳐서 쇠기운과 물기운이 너무 강한 사주다. 내 편이라고는 미토밖에 없는 입장에서 사주가 아주 신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최약 사주까지 와야 되겠죠. 자, 내 편이라고는 신금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미토는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신금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더욱 나에게 힘을 주지를 못하니 최약사주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신은 미토로 잡지 못하고 미토 안에 있는 정화로 잡아야 되겠죠. 억부나 또 조우로도 불을 잡아야 되고, 희신은 운에서 큰 불이 들어와야 병화나 사화가 들어와야 운기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불이 들어와야 화생토가 되겠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재물은 어떤가요? 재물을 보려면 재성을 봐야 되겠죠. 재성이 뭔가요? 물이죠. 물이 어디 있나요? 자수,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 있죠. 신금 안에 임수. 어떤가요? 금생수까지 받고 있고, 또 호수같이 큰 물이고, 또 금생수까지 받고 있고, 신금 안에 임수까지 있고, 물기운이 상당하죠. 이 기토로 이 물을 제압하기는 역부족이죠. 그죠? 그러니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너무 역부족이다 보니까 재물이 나한테 왼수가 됐네요. 재물이 왼수다. 재물운이 없다는 얘기죠. 사주가 상간생재까지 됐죠. 그래서 상간생재면 재물운이 있다 그러는데 사주팔자가 너무 작은 흙으로 이 식상이라든가 물을 대적하기는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물하고 식상이 너무 흉한 사주다 보니까 재물운이 너무 약한 사주가 됐네요. 직업운은 어떤가요? 직업운을 보려면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이 어디 있나요? 묘목과 미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어떤가요? 이 물이 쏟아지면 겨울에 이 묘목 정도는 썩어버리죠. 왜?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토 안에 을목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직업운도 없네요. 그러면 재물은 직업운이 없는 사주라 가난하게 삽니다. 끝. 이렇게 통변하면 끝나나요? 자, 여기서 사주를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는 사주가 맞습니다. 투기, 투자, 상업, 여거를 하게 되면 백전백패인 사주팔자가 돼요. 왜? 재물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니까. 그래서 이 사주를 잘 살펴보니까 보니 도화살이 보이네요. 자수, 묘목. 그죠? 이렇게 도화살이 발달돼 있고, 또 천간을 보니까 신금은 유금하고 똑같은 도화죠. 그러니 도화살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도화는 뭔가요? 예 기능, 감성이 뛰어났죠. 아트적인 기질이 뛰어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또 사주를 보면 신금, 경금, 신금 해가지고 식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네요. 식상 역시 예 기능, 감성, 아트적으로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인용신이죠. 정화가 용신이니까 편인용신이 됐다는 얘기죠. 편인 역시 예기, 그 다음에 아트적으로 발달이 된 사주입니다. 자, 이 주인공이 춤 있죠.
그 춤으로, 한 춤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아트적인 감각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로 유명하면서 유명세를 타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고 제자도 많이 부리면서 재물을 꽤 번 사주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후학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업도 안정이 되고 재물도 잘 벌면서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공고하게 살지가 않다는 얘기죠. 바로 이 사주 팔자만 보면은 거의 직업하고 재물에 치이는 사주다 보니까 직업 안정도 안 되니까 상당히 힘들게 살아야 될 사주인데, 이분은 사주의 본인의 장점, 식상 발달, 도화살 이런 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아트적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본인이 그것으로 직업 안정, 재물 안정을 가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똑같은 사주가 학생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업운이 약하고 재물운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고하게 삽니다 하고 끝내야 되나요? 아니죠. 사주의 장점, 이 아트적인 거, 식상 발달한 거를 말을 해줘가지고 예기능 쪽이나 아니면 본인의 전문성, 요리가 됐든지, 요즘은 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 정식적인 공부보다는 이런 아트적인 면에서 네일 아트가 됐든지 또 아니면은 헤어 디자인이 됐든지 이런 쪽도 많고 또 예능 쪽도 많고 이런 쪽을 권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게 깊은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 재물은 직업운이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관과 재를 쳐다보고 상담이 끝나서는 오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의 장점 또 사주의 뒷면 이런 게 장점이 보이게 되면은 이게 사주의 성향, 성격, 그 다음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연대해서 이분이 똑같은 사주가 왔을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면은 상당히 기쁜 상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주 팔자에 상담을 할 때 사주 형국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행의 질도 중요하고 재물운을 볼 때 재성을 쳐다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외에 그 이면에 다른 것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는지, 직업운을 가질 수 있는지,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깊은 상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